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자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아입니다. 자, 벌써 1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매달 내는 보험료 너무 부담돼서 이걸 좀 해지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굴뚝 같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 이렇게 위험한 시대일수록요, 더욱더 보험 준비 꼼꼼하게 놓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어떻게 똑똑하게 리모델링할 수 있는지 잠시 후 공개해 드릴 거고요. 자, 괜찮은 암보험까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스마플랜 ABCC가 내는 치매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양비에다가 입원비, 생활비에다가 간병인 지원까지 토탈 케어되는 치매 보험 잠시 후 공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 전화와 문자 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2번 전화 주시고요. 자,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채팅 통해서도 소통해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자, 암보험 다들 있으시겠지만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낸 돈 다 돌려주고 낼 돈까지 돌려주는 암보험이 있다고 하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 어떻게 똑똑하게 리모델링하면 좋을지 그 팁까지 이성열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성열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해 드릴 내용은 뭐냐면 암보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 이제 리모델링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암보험은 저희가 저 말고도 다른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또 특히 또 이 암보험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지금 이제 며칠 전에 고객분 한 분이 건강검진을 하시다가 좀 폐암 1기를 이제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 건강검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폐암기에서 이제 내일 이제 수술을 하신다고 하셔서 이 암보험이 왜 중요한가, 진단금에 대해 진단금하고 수술비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면 이제 국가암 등록 이제 통계를 보시면 이제 위암, 여성분들은 갑상선암, 남성분들은 이제 폐암, 그다음 대장암, 이렇게 전립선암, 유방암, 간암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보면 이제 위암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갑상선암도 많지만 위암도 많습니다. 남성분들은 이제 폐암이 좀 많이 있는데 꼭 담배를 많이 피거나 한다고 해서 꼭 폐암이 걸리는 확률이 좀 더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요즘 같은 이제 시대에 미세먼지도 많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폐암이 좀 많이 걸리는 확률이 좀 높아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보험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제 고객을 좀 예를 들게 되면 이제 폐암 1기가 나오셔서 이거 그렇게 중대한 병은 아니다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대요. 이제 수술하면 낫는 병이다. 정액까지 안 돼서. 그래서 이분이 약 15개월 전에 유병자 플랜으로 해서 이제 좀 부족한 담보인 이제 암 진단금을 넣으셨어요. 암 진단금 2천을 넣으셨고, 그 예전에 또 있던 보험이 이제 한 5,500만 원 정도가 있으셔서 이번에 이제 받으시게 되면 암 진단금으로만 이제 7,500만 원 주신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암 수술비가 500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이제 또 특히 1에서 5종 수술 질병 수술비가 500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해서 수술비랑 이렇게 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한 9,200만 원 정도 받았다고요. 그 경우에 이분이 이제
뭐 12개월 전에 유병자 플랜으로 해서 이제 암 보험 진단금을 새로 가입을 하실 때도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에 대한 건 이제 뒤편에 가서 또 말씀을 더 드릴 거고요. 이 암이라는 거는 성별로 봤을 때는 여성암은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췌장암 이런 순으로 나눠지는데요. 요 하얀 선은 뭐 여성분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잘 안 걸린다라는 걸 좀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남성은 위암이 그다음에 폐암, 그다음에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여기까지가 됩니다. 전체 암으로 봤을 경우에는 위암, 갑상선암, 폐암, 대장암, 뭐 유방암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암 진단금은 내가 얼마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가? 좀 전에 이제 제 고객분들은 7,500 정도 있으셨는데 이분은 지금 69세셨어요. 69세. 진단금은 많으면 많아서 좋죠. 그런데 뭐 나는 암 안 걸리면 내가 손해 아니야? 보험료 내는 게? 예, 당연히 암이 안 걸리시고 건강하게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보험이라는 건 우리가 확률적으로 0.5, 저는 0.0000001%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확률을 갖고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시는데요. 보험이 많으신 분들은 건강하게 사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근데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아프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게 좀 신기한 통계예요. 그랬을 경우에 내 진단금은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렇지만 뭐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손가락 빨면서 보험 가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외식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벌고 있는 이제 그 생활비하고 뭐 이거 등등등 다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이제 저축도 있겠고요. 연금도 있겠고 이런 거를 다 나머지를 갖고 이제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시는데 보험은 암 진단 연봉 수준 이상의 진단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 1년에 2,500만 원 정도밖에 못 벌어. 그러면 꼭 굳이 2,500만 원을 갖고 2,500만 원에 대한 암 진단금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500만 원을 이제 버시는 분들은 한 200만 원 꼴이시죠. 200만 원이시면 생활비하고 뭐 저축하고 연금하고 등등등등 되시게 되면 보험료 내시가 빠듯하세요. 보험료 내시가 빠듯하시기 때문에 항상 내가 1년에 연봉을 얼마를 벌고 내가 생활비를 얼마가 나가며 그런 등등등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빼놓고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십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 200만 원 정도밖에 못 버시게 되면 저는 그냥 1,000만 원이라도 가입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면서 뭐 200만 원 버신 분들은 사회 초년생이시겠죠? 그럼 사람이 살면서 연봉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연봉도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더 생활이 풍요로워지게 되면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1년 연봉 이상의 수준 그래서 평균 뭐 5천만 원 이상 있으신 분들은 연봉이 저는 5천만 원에서 한 8천만 원 정도 가져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암 걸리면 중증 환자 등록이 돼서 뭐 병원비 별로 안 나오지 않나? 그래 맞습니다. 당연히 병원비 별로 안 나오지만 암이 걸리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소득이 상실이 돼요. 소득이. 물론 내가 뭐 고치고 나서 다시 뭐 회사로 뭐 들어갈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소득 상실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활비가 필요해요. 생활비가 필요하고 내가 걸렸으면 그냥 물론 병원 치료가 주가 돼야 되고 좋은 것도 먹어야 되고 뭐 여행 가고 싶은 것도 가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비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간병비하고 교통비 그다음에 건강보험이 있고 실손보험이 있고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단비는 암 진단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뇌, 심장 마찬가지세요. 그 진단금은 많으면 많아서 좋지만 보험료가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이 진단금은 베이스로 가져가셔야 되시는 거고요. 이 보험료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수술비로 커버를 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수술비하고 이 진단금하고 차이점은 진단금은 일회성, 수술비는 계속 드리죠. 수술 회당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를 보셔야 되시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단금은 베이스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진단금은 무조건 있으셔야 돼요. 무조건 뭐 암이 걸렸다 해서 무조건 수술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항암만 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단금은 베이스로 깔고 가시고 그 다음에 수술비로 커버를 하시면 되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금은 1년 연봉의 1에서 한 1.5배 정도? 그 정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상품을 좀 저번에도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게 요즘 히트 상품이에요. 히트 상품인데요. 요거는 뭐냐? 올페이백 보험 건데 요새 그 보험을 내시게 되면은 보험료 내시는 분들은 나는 보험료만 계속 내요. 난 보험금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나 너무 아까워. 그렇게 하신 분들이 이제 본전 생각들이 많이 하세요. 본전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보험 자체가 뭐냐면 암보험을 가입을 하십니다. 암보험 진단비 3천만 원짜리를 가입을 하세요. 그래서 납기는 이제 20년 납을 하시는 거고요. 이건 이제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이게 종신이세요. 뭐 몇 세 만기가 아니라 그냥 종신토록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내가 뭐 이 납에 내가 보험료를 4만 원씩 예를 들어서 4만 원씩 꼬박꼬박 냈는데 4만 원씩 꼬박꼬박 내면 총 납료는 대충 한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내가 10년을 납입을 하다가 암이 걸렸어요. 덜컥. 그러면 암 진단금 다른 분들은 암 진단금 3천만 원만 드리고 끝나죠. 그런데 이 보험체는 암 진단금하고요. 내가 낸 보험료하고 낼 보험료하고 다 포함해서 다 드립니다. 낸 보험료하고 낼 보험료하고. 그래서 암 진단금 플러스 내가 낸 보험료, 요 총 납입 보험료 요거 있죠? 요렇게 해서 대충 4천만 원까지 들여서 본전 생각 안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암이 걸리게 되면 공짜로 가입한다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상당히 히트 상품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한 거고요. 좀 보면 이제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강의를 할 때 제가 보험 리모델은 꼭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강의를 해드려 본 적이 없어서 오늘은 이제 보험 리모델링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험 리모델링은 뭐냐? 현재 이제 저희 가입되어 있으신 보험이잖아요. 이 보험의 진단을 하셔야 돼요, 꼭. 이 진단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보험료, 내가 1년에 연봉이 얼마를 버는데 내가 보험료가 얼마가 나가는지, 이게 적정한지, 그리고 내가 내는 보험료 대비 보장이 정말 잘 되어 있는지를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게 보험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 리모델링이 뭐냐면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 요즘 뭐 코로나 시대에서 상당히 어렵잖아요. 상대 가게들이. 그래서 보험을 해지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정말 이 해지하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계십니다. 근데 보험은 해지하시게 되면 꼭 이상하게 아프세요. 그래서 저는 보험은 무조건 해지가 정답이 아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해지를 하지 마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보험료를 줄이시면 됩니다. 줄이시면. 만약에 암 진단금이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 있어. 근데 이 암 진단금 자체의 보험료가 4만 원을 차지해. 그러면 현재로서는 내가 어려우니까 보험료를 무조건 해지한다는 게 아니라 암 진단금은 그냥 1,000만 원을 내리시면 되세요. 그리고 뭐 뇌혈관, 뇌 질환도 있으실 거고 심장 질환도 있으실 거고 등등등등 모든 티약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티약에 대해서 줄이셔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보험을 가져가셔야 된다고 저는 아주 강조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그래서 보험은 해약이 정답이 아니다. 아무리 가게가 어려워도 해약이 정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표를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건 이제 제 고객이십니다. 이제 울산에 사시는 이제 48세의 모 되시는 이제 제 고객이신데, 이분 이제 주변 지인을 통해서요, 2018년도하고 이제 2020년도에 보험을 좀 리모델링은 받으신 거예요, 주변 지인을 통해서. 그런데 이분이 잘못한 게 뭐냐면, 지금도 후회하고 계세요. 2009년 6월에 이 가입하신 보험을 그 이제 주변 지인이 지금 실손보험이 착한 실손보험이니 지금 거를 갈아타라. 그래서 이분이 전환을 해버린 겁니다. 실손 전환을. 그러면 이분이 지금 왜 후회를 하고 계시냐? 이 당시에 실비는 저희가 항상 강조하죠. 웬만하면 해지하지 마세요. 해지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잖아요. 2009년 7월 이전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100% 자기 부담금 없이 100% 다 나가는 겁니다. 통호는 5,000원 공제가 있는 거지만 입원을 하거나 하게 되면 자기 부담금이 없이 100% 나가고요. 상해 의료비라는 담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왜 를 하시게 되냐면 이 4월에 전환을 하시고요. 전환하자마자 안 되셔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셨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셨는데 이 허리 디스크 수술 하셨을 때 병원비가 대충 한 480만 원 나오셨어요. 그랬을 경우에 요 실비가 갖고 있었으면 그냥 480만 원 다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환 실손으로 바로 가면서 이제 48만 원에 대한 거는 이제 개인적인 공제가 되고 막 그래서 이분이 제가 이 실손은 정말 전환을 잘못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또 이분이 2018년도 또 2019년도에 이상하게 생명보험으로만 이제 보험을 다시 또 새로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봤는데 납기도 30년 납이셨어요. 이제 2018년도에 가입하신 이 A생명이 납기도 30년 납. 물론 종신보험이니까 종신보험이겠죠. 보험료는 한 29만 원 정도 나오셨습니다. 기본 계약은 이제 7천. 요거는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7천만 받는 거고요. 암 진단금 여기 안에 2천, 뇌출혈 진단금, 뇌출혈입니다. 뇌출혈 진단금 2천. 그래서 1에서 5 정도 수술비 500만 원, 급성 신경쇠 진단비 2천만 원을 이제 갔어요. 그러면 30년 동안 이 28만 7천 원 돈을 계속 납입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총 토탈 금액이 1억 300이에요.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 B생명 2019년에 가입하신 이제 B생명 이분이 또 주위에 그 지인 설계사분이 A라는 생명이 조금 더 부족하다. 또 새로 나온 보험이 있으니 또 가입을 하자. 그러고 또 하신 거예요. 30년 납 100세 만기로 해서 보험료를 이제 17만 8천 원, 한 18만 원 정도를 가입을 하셨는데요. 암진단금 앞에 2천만 원 있고 여기도 3천만 원 넣으셨고. 근데 여기는 중대한 허혈성하고 중대한 뇌혈관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허혈성 진단비 아니면 뇌혈관 진단비. 이 중대한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보험금 받기는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한 허혈성 2천과 중대한 뇌혈관 2천, 급성신경쇠 2천, 뇌혈 진단금을 또 넣었어요. 여기다가 2천만 원. 그래서 골절 진단금 30만 원에서 입원 일당 2만 원에서 등등등 해서 이렇게 넣으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분은 또 토탈 보험료가 6,400만 원 정도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군데 보험료를 합치시게 되면 1억 6,700, 한 1억 7천 정도가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1억 7천이라는 돈은 이게 다달이 우리가 조금씩 나가게 되면 잘 모릅니다. 이 보험료라는 이 보험료가 내가 10만 원이 나가든 20만 원이 나가든 다달이 나가게 되면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걸 1년 10만 원씩 나가게 되면 1년이면 얼마죠? 120만 원. 10년이면 1,200, 20년이면 2,400 그렇게 되는 겁니다. 총액은 어느 누구도 얘기를 잘 안 해줘요.
근데 이 총액을 보게 되면 1억 7천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야, 1억 7천 버려버리는 거네. 1억 7천을 그냥 이거를 저축을 하면 되는 거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지만 보험은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이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고 연금도 가입을 해야 되고 저축도 가입을 해야 되고 예, 이게 저는 정답이라고 봐요. 그래서 보험이 꼭 있어야 됩니다. 보험은 살면서 내가 얼마큼 도움이 되느냐. 저를 예를 들어보면 저는 지금 이제 5월인데요. 제가 2021년도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 실비에서 돈 받은 돈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제가 좀 수술도 좀 2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보험이 없었으면 제 돈으로 생돈이 2천만 원이 했죠. 그래서 보험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한 보험을 갖고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드렸냐면, 이거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보험은 생명보험이 있고 손해보험사가 있습니다. 보험이 왜 나눠져 있을까요? 생명보험사하고 손해보험사하고. 당연히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생명보험이 있는 거고요. 손해보험은 사람의 손해를 담보로 해서 손해보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데서 보장을 받을 때는 당연히 손해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생명보험도 좋기는 하지만 내가 살면서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좋은 보험은 손해보험에 가입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보험은 종신을 가입을 하시거나 연금을 가입을 하시거나 저축을 가입을 하시거나 때는 생명보험 그리고 좀 부족한 손해보험에서 부족한 뭐 수술비를 뭐 가입을 하신다던가 그러시면 되시는 거고 이제 뭐 손해보험에서는 내가 필요한 담보 뭐 암진단금 뭐 등등등 그래서 가입을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드렸습니다. 이분은 20년 납 보험은 납기가 길면 길수록 총액으로 따지게 되면 20년 납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30년 납보다 총액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 당장 눈앞에 봤을 때는 20년 납이 더 비싸 보이지만 총액으로 봤을 때는 30년 납이 훨씬 더 비싸세요. 그래서 보험은 20년 납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0년 납 만기를 100세 만기로 해드렸어요. 보험료는 23만 5천 원. 여기에 뭐가 있냐? 1번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손해보험의 기본 담보는 상해 휴유자에서 5천만 원 있으시고요. 여기 이제 되게 담보가 많은데 그냥 중요한 것만 이제 집어갖고 온 겁니다. 암진단금 생명보험에 있던 이제 3천, 2천 더해서 5천 넣어놨고요. 여기다 뇌혈관 진단금을 넣습니다. 1천만 원. 그 다음에 허혈성 1천만 원. 뇌혈관 질환 수술비 1,500, 허혈성 수술비 이제 1,500. 그 다음에 119대 질병 수술비 1,000만 원, 대 간헐 수술비 1,000만 원 넣었어요. 그 다음에 상해 수술비 200만 원 넣고 똑같이 1에서 5종 수술비는 500이 아닌 1,000만 원을 넣어드렸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만약에 이분이 뇌경색으로 이제 수술을 받으셨다 하시게 되면 여기서 얼마를 받을 수가 있냐면 이 뇌혈관 진단금 1,000만 원에 수술까지 받으셨으니까 1,500이죠. 그 다음에 119대 질병 수술비에서 1,000만 원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7대 간헐 수술비에서 1,000만 원이 나가세요. 이래서 5종 수술비에서 또 1,000만 원이 나가십니다. 그러시면 얼마가 나갈까요? 1,000, 2,500, 3,500, 4,500, 5,500 나가시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뇌경색은 한 번 걸리는 병이 아니고요. 2-3번 걸리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러면 만약에 뇌경색이 또 걸리면 두 번째는 뇌혈관 진단금은 없어지겠죠. 그렇지만 수술비는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보험료를 20년간 내시는 보험료는 총 토탈 보험료는 5,650만 원 정도 되세요. 제가 그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이 A란 B란 생명보험사의 보험금과 총 보험료를 아낄 수가 있냐면
보장은 당연히 더 좋아졌죠. 그냥 보시다시피 보장은 훨씬 더 좋아졌다. 총 아끼는 보험료가 1억 1,100만 원이에요. 1억 1,100만 원, 1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아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아끼는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는 이제 항상 리모델링을 해드릴 때 저희가 보험금을 아껴드리고 했을 때 이 보험금은 어디다 쓰실 겁니까? 라고 여쭤보면 그냥 뭐 저축이나 하죠. 그냥 흘러가시게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어차피 A랑 B랑 생명보험사에서 다달이 나갔던 보험료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보험료가 나간다고 생각하시고요. 줄어든 보험료는 무조건 저축 플러스 연금으로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노후 준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 계산으로 1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제가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20년 동안 이자가 붙으면 1억 1,000만 원은 아니죠. 더 이상이겠죠. 그래서 항상 리모델링을 제대로 받으시고 돈도 아끼시면서 저축과 연금도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한 번 아니면 두 번, 한 번 받았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 예, 그럼 또 받으셔야 되시고요. 두 번째 받았는데 또 이상해. 그럼 세 번째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살면서 꼭 한 번 이상은 리모델링은 꼭 받으셔야 된다. 전문가를 통해서 꼭 리모델링을 받으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아주 간단한 거, 이거는 그냥 좀 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뭐 40세 여성의 이제 제가 뽑은 금액인데요. 달랑 보험료는 49,000원이에요. 달랑 4만 원에 대한 보험이 이 정도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보험을 가입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갖고 나온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뇌혈관 뭐 수술비, 뭐 수술비, 여기에 제가 좀 말씀드렸던 119대 질병 수술비, 질병 5종 수술비, 뭐 뇌혈관 질환 수술비, 7대 기관 수술비, 워낙에 많은 담보로 이렇게 갖고 나와도 보험료는 딸랑 41,910원. 비록 이거는 10년 갱신이지만 보험료는 4만 원밖에 안 한다. 제가 이거를 이제 만들어 와봤냐면 보험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항상 뭐 아시겠지만 보험은 통계학이다. 제가 항상 통계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많이 아플 시기가 40대 후반부터요. 예, 60대 후반. 70대 초반까지죠. 이 안에 아플 사람들은 다 아프고 웬만한 통계학으로 봤을 때 수술할 사람들은 다 수술하고 암 걸릴 사람들은 다 암 걸리고 뇌경 걸려버립니다. 이 안에. 그랬을 경우에 이 안에 이 40대 후반부터 70대 초반까지만 보험 집중적으로 가입해놓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비갱신도 괜찮지만 비갱신은 워낙 비쌉니다. 비갱신도 괜찮지만 갱신도 괜찮다. 20년 뭐 나이가 좀 어르신 분들은 30년 이런 갱신도 괜찮다. 이걸 한번 이용해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갱신하고 갱신하고 보험료 차이는 정말 크게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갱신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20년 갱신은 대충 한 4만 원 정도? 뭐 30년 갱신은 뭐 5만 원 정도? 5에서 한 6만 원 정도. 그래서 40에서 한 50% 이상 저렴한 보험료로 제일 많이 아플 때 보장을 더 많이 갖고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제가 오늘 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암상금은 정말 충분히 준비하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보험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내 가게에 뭐 얼마 정도까지 내가 보험을 준비를 할 수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놓고
그 후에 충분히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보험. 제가 보험하고 여기 딱 땡쳤죠? 예, 보험. 이제는 제대로 된 보험을 준비할 때예요. 정말. 왜 그러냐면 보험은 정말 많이들 갖고 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보험이 1개 이상, 1개도 없는 분들은 거의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보험이 뭐 2개, 3개, 뭐 4개, 5개, 뭐 6개 있으신 분들 보면 저희가 가서 보면 제대로 된 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중복으로 돼 있으시고 뭐 돈이 막 새 나가는 게 보이는 보험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보험을 하나라도 한 개라도 한 개만이라도 딱 준비할 때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이 시국에 보험은 또 해지하시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리모델링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보험은 항상 저희가 이제 계속 뭐 방송을 해서 제가 뭐 강의를 하거나 뭐 제가 고객을 만나서 고객한테 얘기를 할 때라도 이 리모델링의 기본이 돼서 해야지만 고객도 좋고 저희들한테도 좋고 그래서 항상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살면서 보험 리모델링은 꼭 한 번 이상은 받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보험은 가입해놨다고 끝이 아니라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 열어보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좀 아쉬운 건 빼고 좀 필요한 건 넣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2-3153-2662번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전화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 자 실시간으로 문자가 들어와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4678님께서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아마 듣고도 믿기지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진단비 사실 받으면 참 보험이 고마운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암 진단비도 받고 내가 암에 걸렸을 때 낸 돈과 낼 돈까지 다 돌려주는 게 정말 사실이냐라고 좀 의구심을 가지고 연락 주셨는데 이게 정말일까요, 전문가님? 네, 제가 강의한 내용 이제 올페이백이라 그래갖고요. 암이 걸렸을 때 제가 낸 돈은 무조건 다 돌려드립니다. 낸 돈하고요. 낼 돈하고 그다음에 진단금. 좀 이상한 보험이죠. 진짜 이게 암이 걸리면 그러면 보험사는 뭐 먹고 살까? 예, 저도 약간 그걸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100명이 가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요. 30명이 암이 걸렸다 했을 때 이거를 다 돌려주게 되면 저는 당연히 보험사는 적자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보험은 오래 안 갈 것 같아요. 이 보험 자체가. 그래서 문자 주신 분은 당연히 제가 강의한 대로 낸 돈과 그다음에 진단금도 다 돌려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 보험이 오래 안 갈 것 같다. 그래서 암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보험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래서 빨리 준비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진짜라고 합니다. 하지만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2000님께서도 메시지 주셨어요. 보험 리모델링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왜 꼭 리모델링이 필요한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보험 리모델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A란 보험과 B란 보험과 뭐 C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낸다. 그런데 보장을 딱 보니 중간금 담보가 워낙 많다. 담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중복되는 담보를 하나씩 저희가 딱 봤을 때 저희가 딱 보면 한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이면 중복되는 담보를 보다도 좋고 똑같이 만들고 더 만들 수가 있다라고 봤을 경우에 그러면 이 30만 원 보험금을 계속 내시면서 A, B, C란 보험사를 가져가시는 게 나으시겠어요? 아니면 15만 원, 20만 원 돈을 보험을 준비하시고 나머지 15에서 이제 1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저축을 하시는 게 나으시겠어요? 당연히
줄여가면서 저축을 하시는 게 나으시겠죠. 담보는 똑같고 오히려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으면 더 좋게 만들고. 그래서 그 경우는 보험료를 줄여가면서 내가 저축도 하면서 연금도 한다.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고 노후도 준비할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무조건 리모델링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라네의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다음 코너 바로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오늘은요, 날이 갈수록 인기가 커지고 있는 치매 보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김종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가 매매만 하다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찾으시는 게 치매 보험인 것 같은데요. 인기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없던 치매 보험이면 어떤 거예요? 예전에 없던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전화는 우리 암보험처럼 진단자금이나 뭐 월급 주는 생활비 자금 네, 맞아요. 이런 보험들이었는데 암보험에도 보면은요 사실 우리가 대중화되지는 않았지만은 최근 들어 뭐 암 통원 일당이나 뭐 항암 치료 그리고 말기 호스피스 뭐 통원 입원 시설 뭐 이렇게도 특약들이 다양하지만은 진단 자금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암 진단비를 많이들 드시기 때문에 그런 특약은 실제 많이 못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전에 없던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치매보험 강의를 굉장히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거랑은 많이 좀 차이가 나는. 와, 이 보험은 진짜 치매를 위해서 나온 보험이구나. 이렇게 아예 치매를 목표로 두고 치매를 위한 모든 것을 나타내는 보험이구나 하는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요. 제가 이거를 상품을 만든 실장님하고도 본사 실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예.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딱 이랬거든요. 근데 네. 이게 이번 달까지 뿐이 안 판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아니, 만들어 놓고 왜 예. 이번 달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보험회사들이 대부분 상품을 만들어 놓고 조기 종료를 하는 상품들은 대부분 좋은 상품들이에요. 우리 시청자님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예. 야 이거 더 팔았다가는 이 보험회사가 이 손해를 보겠구나.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상품들이 대부분 조기 종료를 하는데 이 상품의 상품 제목은 없어지고요. 일부 특약으로 존재를 하게 된답니다. 5월 달 이후에는 6월부터겠죠. 그리고 6월부터 이 비슷한 치매 보험이 3개가 있어서 전 너무너무 헷갈렸었는데 이 3개가 일제히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얘기를 직접 제가 전해 들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보험료 우리 아나운서님 보험료 청구 순위 1위가 뭔지 혹시 아세요? 보험료 가장 비싼 거요? 아니 가장 많이 사람들이 청구하는 거. 청구하는 거? 네. 어떤 걸까요? 뭐 흔한 강남 것 일대 같은데. 뭐 이런 데 뭐 안과들 많은데 아, 백내장이요? 예, 노안 예. 백내장이 보험회사의 청구 순위 1순위거든요. 예. 그럼 65세 이상 다빈도 청구 질환은 뭐예요? 65세 이상은 좀 네. 다른 걸까요?
65세 이상 다빈도 청구 순위는 알츠하이머성에 의한 치매. 이게 가장 많답니다. 몰랐어요. 네. 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타고 있는데 네. 진료인은 한 7만 정도 되고 내원이 480만 정도 되고 요양급여는 뭐 1인당 평균 월 16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이 65세 이상 국가가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 치매보험에. 일단 이런 분들은 반드시 치매보험 필요합니다. 물론 요즘에 여성분들이 오래 사시고 치매 걸리신 분을 많이 보기 때문에 하나씩 들어놓기는 하시지만은 일단 유전성이 굉장히 좀 강하고요. 알츠하이머성에 의한 치매는 유전성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우리 뇌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어느 시점 되면 노화가 오고 우리 뇌의 뇌 구조도 노화가 옵니다. 뇌세포도 노화가 오기 때문에 9% 이상, 65세 이상 9% 이상의 치매에 걸리고 있답니다. 현재 통계 유전적 영향, 그리고 알코올성, 그리고 뇌압 수두증이 겪으신 분, 그리고 우울증이 있으신 분, 그리고 약을 다발적으로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남들보다 높습니다. 그중에서 유전도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모든 병, 특히나 치매 같은 경우는요, 초기에 잡고요, 이거를 나을 수는 없어요. 최대한 늦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쵸. 그 늦춘다면 오래오래 사시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활비,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게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늦추시 정기 점검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입원비나 생활비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해드리는 이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생활비나 그리고 케어 비용 이런 비용들이 나가는 비용 또한 가성비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일단 전에 어떤 치매보험의 주요 특징은요. 에서 요양하는 요양비 지원을 하고요.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그리고 치료한 병원, 그리고 병원에서 하는 간병인. 이 간병인이 우리 보험, 손해보험에 4군데사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간병인 나오는 거 있잖아요. 상해 질병시에. 네. 그거랑 약간 차원이 좀 틀립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180일 한도가 정해져 있고 다시 내년에 또 180일을 네. 연속적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365일이 보장 1년 내내 간병인이 그렇죠. 찾아오는 거예요? 예, 1년 간병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치매로부터 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 간병사가 오. 이렇게 1대1로 24시간 붙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요. 치매 생활비를 지원해 줍니다. 우리 예전에 중증 치매 CDR 척도 3점 이상부터 50만 원 또는 100만 원씩 매달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경증부터 생활비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간병인 선택과 그리고 토탈 케어 서비스가 뭐냐면요. 치매 전문 심리 상담사라든지 치매에 대한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이 지원이 됩니다. 와, 저희가 참 방송 시간은 짧은데 곧 있으면 사라지는 치매보험 저희 자세하게 만나보고 싶거든요. 예. 보험사 입장에서 이걸 없애야만 하는 얼마나 좋은 보장이 있길래 그런지 예. 소개 좀 빨리 해주시죠. 예, 이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네.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주보험 있고 특약이 있습니다. 특약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주보험 반드시 들어가는 특약인데요.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할 때 일수 제한 없이 그 치매 보장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치매 입원비 보장이 365일 동안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치매 간병 입원일 간병인이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365일 동안 됩니다. 그리고 특약으로는 병원의 간병인이 현물로 지원이 되고 치매 생활자금, 경증, 중증 최소 3년은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치매 간병인 서비스, 선택 프로그램 아까 말한 토탈 케어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나서 진단금 또한 특약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중증 치매 시 3천만 원, 말기 치매 시에 뭐 3천 이렇게 6천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특약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요. 이 가입 금액 같은 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 돼 있는 거는 우리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구자 단위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치매가 매일 그 치매로 진단됐을 때 그 특약이 매일 10,000원씩 30만 원씩, 중증 치매에서는 2만 원씩 월이면 60만 원이죠. 계속 나오게 되겠고 그리고 중증 치매 시에는 3만 원씩 해서 90만 원씩 365일 동안 매일 나옵니다. 간병인이 제공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밑에 여기 쪽 보시면은 세 번째 줄 보시면은요. 이게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보통 치매보험 회사들 70세 또 가입하기 좀 힘드십니다. 65세 넘으시면요. 근데 이게 75 가능하시고 또 여기에 매월 20만 원, 20만 원, 경증, 중증 20, 그리고
중증 치매 이상 시 40만 원씩 매월 생활비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중증 치매 진단 시에는 또 이전에 있던 치매보험처럼 100만 원씩 매월 지급이 되고요. 와. 그리고 진단금으로 3천만 원이 제공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좀 크죠? 그리고 이것저것 주는 게 엄청 네. 많은데요. 그리고 뭐 5점 시에 또 3천만 원. 네. 진단금도 일부 제공을 해줍니다. 보시면요, 이 기본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75세까지 가입이 되세요. 그리고 10세부터 가입이 되십니다. 그 납기는 10년, 15년, 20년인데 연세가 좀 많으신 20년이 하실 수가 있어요. 90세가 초과되면요. 90세 만기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면책 기간이 1년이 있습니다. 오늘 가입하고 내일 써먹으면 좋겠지만 1년 있다 써먹으셔야 된다는 거. 그게 큰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중증 치매 시 당연히 납입 면제 들어가 있습니다. 납입 면제 아시죠? 보험료 안 내시는 겁니다. 납입 면제. 그리고 여기 체크 포인트에 보면 알츠하이머성 치매, 그리고 혈관성 치매, 그리고 기타 등등 치매, 알츠하이머병, 이 F 코드부터 G 코드 모든 치매에 대해서 일단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세 가지 치매 보험 중에 아나믹스 쇼크사라는 특약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좀 특이한 특약인데요. T788082 코드, 뭐 88 코드 이렇게 돼가지고 T 코드면 이렇게 상해 코드 쪽에 분류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맞으면 요즘 백신들 많이 맞으시잖아요. 코로나나 아니면 독감들, 그리고 이렇게 백신을 맞고 나서 호흡곤란, 그리고 혈압 상승, 쇼크 이런 거가 있을 때 진단자금 나가는 특약도 하나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200만 원씩 나오고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리고 보험료 가입 예시를 보면요. 가성비 플랜이 있고 종합형 플랜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게 뭔 차이냐면요. 이 상품을 이 회사에선 당사에서는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 제가 해봤더니 특약을 그 생활비 자금하고 간병인만 넣어가지고 주계약하고 이렇게 해서 예전에 환급률 높은 치매랑 이렇게 결합해서 세트 판매를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종합 플랜만 보시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약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보험료 굉장히 저렴합니다. 기본형과 무해지, 환급금이 뒤에 가서 많이 주는 무해지 플랜 있고 그리고 기본형이 있는데 40세부터 보험료 남자 10년 납을 해도 3만 원대. 3만 원밖에 안 돼요? 15년 20년 하면 16,000원대 이렇게 나옵니다. 종합형 플랜으로 해도 28,000원대 나오고요. 그리고 60세 기준으로 했을 때 32,000원, 종합편도 49,000원. 굉장히 좀 저렴하게 좀 빠질 수 있고 물론 이게 특약 70세부터는 좀 약간 비싸긴 합니다. 당연히 70세 좀 비싸겠죠. 근데 70세도 환급률이 한 40~50% 나오더라고요. 오, 그래요? 그리고 치매에 대해서 또 굉장히 좀 잘 돼 있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지금 보이는 페이지 있잖아요. 예. 이게 그 가입하는 대상의 굉장히 간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암이 걸렸던 아니면 중증 질환에 걸렸던 제가 여기 말하는 3개월 이내에 질병 의심 소견, 질병 확정, 치료, 입원, 수술, 특약 뭐 이런 거 상해보험에도 적용되는 건데 여기에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졸중, 외상선, 뇌손상, 기억상실증, 인지능력 상세, 뇌세 이런 뇌 관련 장애를 안 받으셨으면 가능하고 5년 이내에 이걸로 입원 수술, 치료, 투약 없으시면 되고요. 5년 이내 또 입원 수술 특약 그리고 요것만 없으시면은 집에서 집중 간병 특약 부과 시 보험료 장기 수술을 했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어떤 질환을 갖고 있어도 거의 다 가입이 가능하세요. 와, 저는 하도 좋으니까 가입이 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가입도 쉬웠습니다. 예. 자, 이제 이번 달이면 사라지는 치매보험이기 때문에 왜 이 치매 굳이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네.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어떻게 사라지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라진다고 하니까 네. 저는 뭐 예전 같으면 안 믿었을 땐 지금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진짜 사라진다 하고 다들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특이하게 적용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전해없던 간병인을 지원을 해주고 간병비 비용까지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진단비 보험, 진단비가 또 있죠. 진단비는 생명보험도 있고 손해보험도 있지만 생명보험을 좀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환급률 영향도 있고 보험료 부분에서도 있고요. 그리고 치매 생활비 주는 보험 이게 돼 있고 전문케어랑 전문케어 상담사가 이렇게 같이 전담을 해준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달 이제 한식 판매, 저 이거 좋아서 좀 이렇게 안내 좀 많이 해드리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달 한식 판매 종료한다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문의 많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치매보험이었습니다. 이번 달로 조기 종료가 돼서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아주 좋은 치매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생활비 초기 치매 때부터 나오고 간병인이 뭐 365일 내내 나온다고 하니까 빠르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3153-2662번,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오늘은 김성주 전문가님 스마트플랜 앱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